いらっしゃい。一日が終わり、人々が家路へと急ぐ頃、俺の一日は始まる。お待ち。人は深夜食堂って言ってる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저를 이제 메인 MC라고 부르지 말고 마스터라고 불러도 이제 어떨까? 왜 그렇죠? 없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얼마나 참 마스터라는 호칭이 어색한가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어색한 마스터라는 호칭을 우리 최근에 부쩍 많이 듣게 돼서 네. 상당히 좀 귀에 약간 착착 여전히 아무리 들어도 귀에 안 붙어요. 네. 이걸 먹으면서 일단 이게 이제 1회에서 네. 이제 거기 최재성 씨가 도난 류가 조폭이죠. 조폭이 이제 가래떡을 이제 김에 이렇게 싸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저렇게 싸먹으면 맛있을까? 우리는 사실 조청에 찍어 먹는 게 일반적인데 맛있는데요, 근데? 아 그런가요? 맛이 없나 보죠? 아니요, 맛있어요. 이거 저희 조세현 당황스러워. PD가 직접 집에서 오, 네, 말랑말랑하게 구워가지고요. 아주 굳질 않았어요. 이제 품에 품고 오셨나요? 가래떡은 더 씹어 삼키기가 힘들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방송이 중단되는데 먹으면서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근데 맛은 있네요. 이걸 먹다 보니까 드라마 심야식당의 최대 공은 이 메뉴를 지금 알린 거다. 이게 아닌가 싶은데. 한국판 심야식당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네. 뭐 1회가 나가자마자 굉장히 안 좋았고 시간이 지나도 그게 별로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요. 개선될 기미가. 워낙 심야식당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만화가 먼저 있고 일본판 드라마로도 알려졌고 최근에 이제 영화로까지 개봉을 했는데요. 이게 국내에도 굉장히 팬들이 많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바로 얼마 전에 이제 한국판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거의 제2의 노담의 사태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네. 있어가지고 저는 노담회 때보다도 오히려 팬 반응은 더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예. 심야식당의 이 골수 팬들이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막 심야식당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심야식당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든지 막 이렇게 옆에 막 사람들 보고 야 심야식당 봐 막 이렇게 권하고 막 이렇게 네.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인지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가 이번에 드라마 심야식당에 대한 댓글과 어떤 블로그 같은 포스팅을 보고 야 우리나라에 정말 심야식당에 골수 팬들이 많았구나. 음지에서 남모르게 진짜 밤 12시 넘어서 밥 먹으러 가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 노담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작의 그 골수 팬들이 많았고요. 심야식당 같은 경우는 골수 팬이라기보다는 그 드라마 전체가 좀 이렇게 잔잔하고 워낙 좀 약간 그러면서도 좀 삶의 그 심플한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작품성을 워낙 다들 인정하고 있는 더 좀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게 원작 만화도 만화지만 이게 여러 장르로 만들어졌잖아요. 일본에서도 드라마로 뭐 어쨌건 시즌 3까지 만들어졌고 최근에 한국의 극장판도 개봉을 했고 또 한국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뮤지컬도 있었어요. 네. 골수 팬이라고까지는 이야기를 못해도 넓고 얇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팬의 저변이 넓은 거죠. 그렇죠. 최소한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의 어떤 상식은 대부분 갖고 있는. 원작 심야식당이 어떤 작품인지 그 정서가 어떠한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렇게 이번에는 더 폭넓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국판의 그 퀄리티에 대해서. 네. 방송이 나갈 때쯤 해가지고 이제 5, 6회가 아마 방송이 될 텐데 드라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일본 영화 개봉한 심야식당을 보고 말만 들었는데 정말 좋은 뭐 드라마 영화구나. 뭔가 되게 따뜻했어요. 잔잔하면서 따뜻하고 그런 그 느낌 특유의 느낌이 좋았는데 드라마 심야식당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살아났어요. 외피만 빌려왔는데 외피도 제대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진짜 엉성하게 흉내를 내서 오히려 그걸 외피를 흉내내지 말고 차라리 독자적인 장소를 잡거나 했으면 어땠을까. 가령 뭐 한국식으로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김밥 천국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던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야간에 하는 무슨
야간 밥집, 약간 실내 포차라든지. 사실 이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문화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뭐 제작진이 이야기한 뭐 한국적 정서에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정말 한국적 정서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외려 일본 거를 거의 그대로 갖고 왔죠. 한국은 사실 일본과는 달라서 24시간 하는 밥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판 심야식당의 경우에 오프닝이 늘 그 사람들이 하루를 끝내고 귀가할 무렵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하루 일과를 끝마친 사람들이 이제 심야식당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건데 한국은 일단 그 끝나지 않죠 일과가. 일과가 저녁에 그렇죠. 끝나지 않죠. 네, 안 끝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4시간이 흥하는 거고 심야식당의 컨셉이 전혀 한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새롭다거나 이렇지가 않거든요. 일본 원작에 나오는 그 식당의 위치는 신주쿠 뒷골목 어디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신주쿠 쪽에 몇 번 가봤는데 정말 뒷골목에 허름한 7, 80년대 술집 거리를 재현한 뭐 그런 동네도 있어요. 네. 골든가인가 뭐 그런 데인데. 그렇죠. 거기가 그런데- 배경이죠. 아, 거기가 네, 배경이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내가 야, 인증샷이 지금 없는 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그 반영한 그 공간이라든지 뭐 드나드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게 그 일본의 실정에 딱 발디딘 설정인데요. 한국 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굉장히 삐걱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처음에 종로 타워 이렇게 딱 나오고 그 뒷골목 어디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 종로 타워 근처에 그런 골목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다 재개발되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일단 그 밥집의 외경은 무슨 옛날에 종로 피막골을 재현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피막골 골목집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지 않고 이미 그 세트부터가 과거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뭔가 시대극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로타워 뒷골목에 그런 곳이 그런 골목이 없지는 않은데 음. 그런 골목치곤 너무 한적한 거죠. 그렇죠. 거기서 상권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곳에 세를 얻었는데 낮에 거기를 놀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허상이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굳이 뭐 밤에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일과가 끝나서 이제 술을 한잔 하고 뭐 간단하게 끼니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에는 유구한 포장마차의 전통이 있는데 그렇죠. 저 종로 2가만 가도 난리 나요. 그 시간에 12시 1시가 피크야 피크 그 시간에 그렇죠. 완전. 네. 예, 새벽 4시에도 우동 국물 계속 마시면서 이제 첫차 다닐 때까지 기다렸다 타고 그렇죠. 가고 이제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밤샘 야근하는 사람들이 와서 잠깐 먹고 다시 네. 사무실로 들어가거나. 네. 하여튼 뭐 장소도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고 어디 특히 또 세트를 상당히 뭔가 좀 우리 아침 드라마 보면 굉장히 엉성한 세트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 정확하게 딱 그런 세트예요. 그래서 야, 이 제작비를 도대체 제작비를 많이 쓰긴 쓴 것 같더라고요. 아니 세트에. 그럼 세트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진짜 리얼 그 저기서 골목길에서 네. 찍은 게 낫지. 너무 이게 세트 티가 많이 나고요.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게 이 미술 감독님이 주병도 감독님이세요. 이분이 옛날에 이제 MBC 아트센터에 계셨던 분이고 한국에서 그 미술로는 굉장히 영상 미술로는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분이잖아요. 네. 취하선 세트도 이분께서 다 하셨고 처음에 크레딧 뜰 때 미술 주병도라고 떠가지고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봤단 말이죠. 미술 주병도뿐만이 아니라 일단 연출 자체가 황인노인데 그렇죠. 영상 시인이라고까지 불리던 감독 아닙니까? 시장센 이런 게 너무나 장기인 분이고 특히 이제 세트 드라마로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찍는 그런 분이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그게 굉장히 도드라지는 장면이 있는 게 그 가게 뒤에 뜰이 있잖아요. 잠깐 뜰에서 이제 비가 오나 안 오나라고 이제 마스터가 입에 안 붙어. 마스터가 마스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는 빛이 약간 자연광에 가까워요. 그런데 가게 앞문으로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빛이 누가 봐도 텅스텐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고 같은 시간인데 그 빛이 다른 거죠. 그 심야 식당만의 어떤 독특한 색깔 이런 게 없는 거죠. 일본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심야 드라마라는 컨셉에 맞게 굉장히 어둡고요. 굉장히 비좁고 그 설정 자체가 좀 그 20년 정도 그 정도의 세월을 안고 있는 그런 가게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굉장히 그 터줏대감식으로 오래 장사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그래서 그 밥집에서부터 딱 풍기는데 한국판 심야식당은 제목을 신장개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저 해피투게더에 나오는 야간 매점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막 개업한 사람처럼 반짝반짝해요. 심야 식당의 어떤 묘미는 정말 좁은 데 따닥따닥 붙어갖고
뭐 주방도 마찬가지고 주방도 정말 좁잖아요. 그리고 물건들도 막 아무데나 정신없이 막 흩어져 있어요. 저쪽 주방이나 이쪽에 보면은 교묘하게 다 계산한 거겠죠, 일본에서는. 그것도 어차피 실제 건물 아니고 세트장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 앞에 주변까지도 다 세트장이래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근데 네. 거기는 정말 실제 그 골목에서 찍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약간 비루하고 남루하고 그러니까 주방의 그을음 하나까지도 그 예전 그 세월의 흔적을 모두 다 안고 있는 그 원작과는 달리 한국판 같은 경우는 식기도 다 새 거고 그 마스터가 요리를 할 때 후라이팬이 자주 비치잖아요. 그게 다 새 거예요. 네. 매일 가나 봐. 심지어 요리를 하는데 김도 안 남아. 이거 어떻게 촬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빛을 다루는 거는 저기 TVN의 집밥 백선생 세트보다도 빛을 못 다루고 그 세트 전체의 낡은과 같은 분위기는 해피투게더의 야간 매점보다도 안 낡아 보이니까 그 보면서 전혀 이입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공간에서부터가. 네, 공간부터 일단 그런 세트의 느낌이 너무 자기적인 세트의 느낌이 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 있는 현실의 그 단골 식당 같은 그런 데서 뭐 늘 찾아가면은 거기서 내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어질 것 같은 이런 게 사실 원작의 가장 위로라는 거의 핵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세트 자체가 판타지 느낌을 물씬 풍기게 하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황인래 감독이 네. 워낙 이제 그 전에 궁이라든지 예쁘고 좀 네. 정말 그런 세트장에서 촬영하는 걸 좀 선호해서 본인의 스타일로 이 야간 매점이 아니라 심야 식당도 그런 식으로 바꾼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작의 어떤 보기엔 작용이 한 건지. 본인의 그런 색깔도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은 PPL. PPL? 네, PPL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네일도 칸타빌레 때 우리가 네일이가 살고 있는 그 설레이를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오피스텔 얘기를 같은 했었잖아요. 거? 네, 네. 네. 그 아르바이트로 연명해야 되는 그 대학생이. 그것도 그렇고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 싶은 그 동원 참치로 가득한 그 찬장도 진짜 그랬었고요. 근데 이 심야 식당에서도 눈에 띄는 PPL이 있었나요? 저는 딱 하나 있는 게 스피커. 스피커는 오디오. 스피커가 저 뒤에 이렇게 보여요. 물방울 모양의 굉장히 디자인이 독특한 스피커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제 박성재 선배라고 네. MBC 기자인데 해직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스피커를 만드는 장인이 돼서 네. 정말 그 명품 수제 스피커를 만드는데 그 스피커가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 스피커 가격이 그래서 저 작지만 저게 지금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스피커가. 거의 400만 원을 호가한다면서요. 하여튼 굉장히 몇백만 원의 스피커인데 이게 심야 식당과 안 어울린다 저게. 12시에서 7시까지만 열고 그렇게밖에 영업 안 하는데 건물을 그렇게 크게 쓰고 그 스피커도 가지고 있고 횟집은 세를 올려달라는 데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저런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불안해 안 하는 걸 보면 다 모아보면은 여기 마스터는 건물주예요. 재벌 응. 2세 설정이 네.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거기 네.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를 해서 여기 엄청 걱정이 없는 거야. 알박기 몇 군데 해놔갖고 네. 걱정이 없어 지금. 그럼 정확하게 이제 현지화를 잘한 거네요. 그래서 그 낡은 좀 이렇게 돈 없는 서민들이 자주 그러니까 편하게 찾는다는 어떤 원작의 정서와 달리 한국판은 정말 말 그대로 좀 유한 계급이 취미로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트가 너무 화사하고 정말 어색했던 게 네. 그 가령 누가 그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나오나 그럴 거예요. 네, 1회 때 네, 1회 때. 고학생이 예. 근데 갑자기 그럼 빨리 휴지를 대충 두루마리 휴지를 휙 떼갖고 막아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구급상자를 어디서 딱 꺼내고 의사를 쫙 열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구급상자 정말 막 산 듯한 어디서 소음을 꺼내갖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도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진짜. 황인래 감독님께서 굉장히 그 영상미를 추구를 하시고 그런 게 굉장히 젊고 새로워 보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결례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분이 시대에게 역전을 당하셨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사실 궁 S 때부터 들었던 건데 궁 이후로 이제 궁 S도 그렇고 장난스러운 키스도 그렇고 러브 어게인도 그렇고 계속 뭔가 만화 원작을 이제 영상화를 러브게인은 이제 일본 드라마. 그렇죠. 예. 그 원작에 있는 것들을 계속 영상화를 해오셨는데 그게 되게 팬시하고 아기자기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성취한 작품이 없었어요. 황인래 감독은 원래 그 유명했었던 그 전작들을 보면은 어른의 감성에 맞춰진 그런
PD예요. 대본을 잘 쓰는 작가, 뭐 주찬욱 감독, 아니 주찬욱 작가랑 워낙 오랜 콤비였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자신의 이제 장기를 마음껏 발휘를 했는데 궁이 사실 필모그래피의 기점이 됐죠.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하이틴 위주의 그렇죠. 예, 자신의 장기가 전혀 아닌데 러버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성인의 감성으로 좀 돌아온 그런 작품이라서 그래도 이거를 기점으로 황희대 감독이 과거의 장기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심야식당도 그래서 사실 방영 전에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어른들의 얘기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예뻐 보이는 화면에 집착하다 보니까 리얼리티가 별로 안 산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받쳐줄 만한 좋은 대본이 있으면은 뭐 영상과 그런 대본을 보는 재미가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는 대본이 정말 안 좋아요. 대본이 일단 대사들이 네. 너무 오글거리는. 전 황금어장으로 이제 이름이 난 그 한국 예능계 거의 대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최대웅 작가하고 또 개콘을 오랫동안 집필했던 홍윤희 작가가 같이 쓰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그래서- 두 작가 다 드라마 작가가 아니라 예능 작가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네, 그래서 요즘 뭐 드라마와 예능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그 응답하라 시리즈의 성공 이후 예능 작가들이 이제 드라마를 성공시켰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로듀서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마와 예능의 그런 어떤 결합하는 그런 실험을 해서 우리가 뭐 그런 실험성만큼은 지상파가 이런 거를 시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평가할 만한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예능 작가를 데려오고 되게 파격적으로 12시 심야 시간대를 그렇죠. 진짜 새롭게 심야 시간대. 네, 개척을 하고 그 한국 드라마는 어떤 계속 이어지는 연속적인 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드라마는 이제 원작을 살려서 시츄에이션 드라마를 이제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실험성을 이제 가져왔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오히려 그 실험을 나중에 시도하는 사람조차 그 길조차 막아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만큼 너무 안 좋은 결과로 나온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예능 작가들이 실제로 드라마 대본을 잘 안 써봐서 대사가 그렇게 좀 인위적이고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실생활에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가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예능 작가들이 대사를 잘 못 쓴다라는 말은 사실 동의하지 않고요. 되게 차진 대사로 유명한 이제 홍자매 같은 경우도 예능 작가 출신이었고. 오히려 예능 출신 작가의 장기로 톡톡 튀는 대사를 많이들 그렇죠. 언급했거든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또 박지은 작가도 마찬가지로 예능 작가 그렇죠. 출신이고. 네. 과거의 예능은 좀 이렇게 서사가 있는 예능이 많았어요. 뭐 테마 게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서사가 있는 그 예능을 다뤘던 출신 네. 작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예능에 톡톡 튀는 대사와 어떤 드라마의 극성 같은 거를 모두 훈련받은 그런 작가들이 이제 지금 드라마판에서 성공을 한 건데 최대웅 작가와 홍윤희 작가는 애초에 그러니까 제작 발표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드라마 자체가 이제 분량이 30분 정도로 굉장히 짧고 원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그 길이가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능 작가만의 어떤 톡톡 튀는 대사 이런 코미디 감각 이런 거를 발휘하기엔 더 좋은 조건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민망할 정도로 결과물은 정말 진부하고 올드한 대사. 파워 노잼. 네. 일단 뭔가 핵노잼, 핵노잼. 웃기려고 하는 그 조연들이 계속 나오는데 별로 웃기지도 않고 네. 뭔가 감동을 주고자 하는 뭔가 중심인물인데 감동은 없고 굉장히 오글거리고 뭔가 딱 겉도는 느낌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트장부터 등장 인물들, 스토리까지 어느 하나 딱 하나 있네. 이거 이걸 알게 된 거. 요거 하나 이제 굉장히 큰 공이네요. 네. 오마치. 뭔가 이제 음식을 하나씩 하잖아요. 네. 처음에 가래떡 구이, 김구이, 뭐 네. 그 다음에 메밀전,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열무, 뭐 비빔, 잔치국수. 네. 이건 아마 원작에 있는 오차즈케 시스터즈인가요? 네. 한국식으로 풀어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었죠? 또 모시조개탕. 모시조개탕 이렇게 나왔는데 각 음식과 뭐 스토리가 약간 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맛이 없고 그냥 뭐 그냥 갖다 붙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음식 자체도 별로 좀 맛이 없어 보여요. 뭔가 좀 뭐 이렇게 보고 늦은 시간에 하잖아요. 좀 출출할 때 저거 해 먹고 싶은데 왠지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보통 원작 볼 때는 드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이 이것도 맛있다는 드라마의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지금 먹어보니 괜찮네 그래도. 유일한 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예요? 오히려 어. 그 야식으로 이렇게 살찌우지 않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드라마에, 좀 재미가 예. 없는데 괜히 저 입맛만 돋궈서 폭식을 하게 만들었어요. 에이 열받나 하면서 음식이나 해갖고 먹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없다는 거죠. 나의 시간도 낭비하고 건강도 망치는 그런 참사까지는 가지 않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그 먹방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식의 비주얼이 너무 살아나지 않고 그나마 이제 3부부터는 그 잔치국수 나오고 모시조개탕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국물 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조금 그래도 비주얼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조금 일단 모시조개탕 김도 그래도 조금씩 나고 어떤 장면에서는 김이 안 나고 어떤 장면에서 또 김이 나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연출이 정말 디테일에 전혀 신경 안 썼구나. 심지어는 소리조차 이렇게 맛있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 원작에서는 그런 음식이 그 계란말이 할 때도 그 후라이팬에 쫙 이렇게 퍼지는 그렇죠. 그 네. 소리 얼마나 그 식욕을 땡깁니까? 그러니까 오감을 즐겁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렇게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맛있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즉각적으로 위안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안도하게 만들고 안 좋았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 푸근하게 해주고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차포 다 떼고 장기를 둘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한국에서는 일단 그 먹는 사람도 굉장히 억지로 먹는다는 너무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세팅해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결국 모든 걸 너무 예쁘게 찍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낳은 네, 참사가 그게 아닐까. 가장 큰 네.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릇도 다 하나하나 정말 고급스러운 그릇. 이런 그릇이 나와야죠. 거기 나오면 이런 그릇에 그냥 대충 담아서 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이빨도 나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원작에서도 이빨이 나가거나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아. 나름대로 굉장히 깔끔한 네. 좀 가게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네. 그래도 나름 깔끔한 그런 뭐 세팅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나무젓가락도 그냥 그 고급 일식집에서 등장하는 그런 고급 나무젓가락이고 식기들도 굉장히 좀 무게 있는 네. 그런 식기들이 등장을 해요. 좀 중후한 식기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김승우가 재벌이사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네. 드라마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세계다. 알바끼가 확실하다니까 진짜. 그리고 그 마스터 역을 맡은 이제 김승우 씨가 네. 그 이미지가 맞냐 안 맞냐 뭐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김승우 씨 논란은 생각보다는 잦아들었던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들이 워낙 산적해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마스터 하나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김승우 씨 캐스팅 자체도 뭔가 이렇게 예뻐야 한다라는 그 색깔에 정확히 맞는 그런 캐스팅이에요. 뭔가 좀 깔끔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너무 깔끔해요 사실. 굉장히 젊어졌잖아요. 네. 일단 설정 자체가 굉장히 젊어졌고 김승우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워낙 뭐 요생남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해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그래서 꽃미남 셰프들이 인기를 끄는 그런 현상. 거기에 오히려 들어맞는 그런 트렌디한 캐스팅이라는 느낌이 주거든요. 이게 정말 후미진 골목에서 돈 없는 서민들을 위로하는 곳에 있을 법한 그래서 굉장히 20년까지는 아니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일했을 법한 그 밥집의 마스터인 원작과 좀 굉장히 대비가 되는 그런 캐스팅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인위적인 세트의 느낌을 그 캐스팅 역시 이제 강화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김승우 씨도 마찬가지고 류로 나오는 류라는 말도 참 입에 안 붙네요. 그러게요. 최재성 씨. 예, 이건 마치 제가 소장미 기자님을 설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류로 나오는 최재성 씨도 그렇고 뭐 여기서 심지어 이름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뚱녀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박준면 씨도 그렇고 이런 표현 좀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계절시인으로 나오는 예, 김 씨. 예, 단골 아저씨 김 씨로 나오는 정한원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테랑 배우고 누구 하나 연기가 어색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첫째는 연기 지도가 이상한 것 같고 둘째로는 말씀하신 그 대화들이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어떻게 안 오글거리게 하냐는 거죠. 학생 할인은 안 되나? 나도 학생인데
인생을 공부하는 5학년 7반. 아, 물론 그런 농담하는 분들 계시죠. 부장님들이 그런 농담들 많이 하시는데. 부장님 유머를 지금 표현하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뭐.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다 쳐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니까 예. 문제죠. 그러니까 심혜진 씨 나와서 메밀전 먹으면서 하는 얘기 듣고 저는 식겁을 했는 게 메밀전을 보면 생애 맨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누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살면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제 내레이션을 사용하는 게 마스터인데요. 김승우 씨가 저는 극 중에서 그 과거에 뭐 신춘문예에 몇 번 투고를 했나 이런 게 의심이 근데 될 정도로 등단에 실패한 시인 지명생. 매번 나도 그 덕분에 쫀득하고 부드러운 떡의 감촉에 향긋한 김에 기름과 소금 향이 배어드는 맛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지. 정말 뭐 그녀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녀는 그렇게 잦아들었지 물 한 개처럼 정말 무슨 80년대 방화에도 등장하지 않은 네. 그런 대사를 그러니까 그 대사에서 오랜만에 누워보는군으로 넘어가도 전혀 위화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 오리지널로 각색을 한 1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목이 가래떡구이와 김이었는데 여기서 주인공인 이 학생이 이제 청소년으로 등장을 하는 그 아이돌 그룹 위너의 남태현이 연기를 했죠. 나 처음에 보고 연기를 너무 못하는데 쟤는 왜 여기 나왔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너의 멤버더라고요. 남태현 씨가 네. 울면서 뭔가 서러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지금 거의 풀자리 돼서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기를 못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 대사를 누가 연기를 안 어색하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대사를 그냥 읽어볼게요. 네. 그냥 뭔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만 같았는데 그런 저에게 세상은 밧줄 하나도 던져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헤엄쳐 오라고 너만 잘하면 살 수 있다고 잡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때 내밀어준 손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연기하는 걸 보고 제작 발표회에서 김승우 씨는 남태현 군이 순간 몰입력이 굉장하다,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네. 저는 김승우 씨가 무슨 의미로 그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대사를 그렇게라도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어쨌건 간에 연기력이 싹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남태현 씨가 그래도 연기에 재능이 있는 거군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연기에 말이 많았던 거는 연기에 기초가 없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너무 계산된 연기를, 그러니까 대사도 자기적인데 그 연기에 너무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부분에서는 내가 고개를 좀 그 살짝 들고 이렇게 눈물을 좀 약간 그 참는 듯 하면서 흘려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고도로 계산된, 하지만 그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로 드러나지 않는. 소화를 할 수는 없는 그 자기의 설계는 자기가 소화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요소가 그 뭉쳐져서 그 나온 참사거든요. 참사죠. 남태현뿐만이 아니라 그런 연기 경력이 많은 중견 배우들의 연기도 어색하게 만들 만큼. 그렇죠. 네. 최재성 씨 그 좋은 배우를 데려다가 그냥 선글라스 끼고 이것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최재성을 썼어? 아무나 그냥 선글라스 갖다 끼우고 그냥 앉혀놓으면 되는 거지.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원작의 세계관이 뭐 승환 씨도 칼럼에서 썼지만 이 드라마 그 방영 전에 이제 원작 팬들에게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지점이 원작의 가장 그 핵심 캐릭터 중에 하나인 단골손인 게이바 마담을 게이바 마담. 뭐 한국 정서로 운운하면서 그리고 스트리퍼 댄서. 그렇죠. 그 자체가 이제 원작에서는 뭔가 이렇게 소외되고 비주류의 인물들, 반의 인물들, 심야에 걸맞는 그런 인물들끼리 그 위로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낮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만 와 있죠. 12시 넘어서 밥을 왜 먹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될 인물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끼에 낮에 다 먹고 밤에 또 먹으러 오는 것 같은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보면. 이번 주 협찬 도서입니다. 심야식당과 어떤 배경이나 등장인물, 이야기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고 한겨레 출판 편집자분들이 강추한 책입니다. 미국 작가 켄트 하르프의 소설 플레인송입니다. 평범한 노래란 뜻이죠. 가족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착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임신한 여고생이라거나 외로운 교사, 버림받은 아이들, 묵뚝뚝한 농부 등의 비주류 인생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비주류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이렇게 용기를 가지면서 남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또 담은 책입니다. 특히나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 이후 첫 여름 휴가를 떠날 때 가져간 5권의 책 중 한 권이라고 하죠. 심야 식당만으로는 허전한 마음을 다 치유하지 못한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심야 식당과 배경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일본이고 여기는 미국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다가 이게 비슷한 거를 환기시켜주는 곳이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힐링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국경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저차원적인 질문에 고급스러운 대답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신춘문예를 늘 도전하는 김승우 마스터에게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네요. 네. 약간 일본 드라마든 만화든 영화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잔잔한 뭐 엄청난 흥행 돌풍이라기보다는 잔잔한 그래도 호응을 계속 얻어온 것인데 근데 지금의 어떤 먹방 열풍, 힐링 열풍 이거랑 떼 놓을 수가 없는 게 그 음식이라는 것과 어떤 힐링의 코드를 같이 결합을 해서 그런 게 하나의 대중문화의 트렌드가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사실은 한국판 심야식당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도 등장할 타이밍이랑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심야식당 만화가 생겼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이제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허한 일본인들의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힐링 코드로서 이렇게 등장을 한 건데 만화가 처음 나온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007년 요 정도. 네, 만화가 나온 걸로 2006년부터 알고 이제 그리기 시작했고요. 네. 뭐 연재는 2007년부터. 그러니까 소위 그렇죠? 얘기하는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그 장기 불황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시대적으로 최면을 거는 것도 이제도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는 마음이 팽배할 때쯤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경제가 한참 호황일 때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어떤 중산층 가족 모델이 완전히 붕괴되고 난 다음에 삶의 주변부로 밀려난 좀 독신 인물들, 혼자 사는 인물들, 노년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심야 식당의 손님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그 맥락 안에서 탄생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일본 영화나 드라마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홍콩에서도 인기고 대만에서도 인기고 또 중국에서도 인기라고 하는데 인기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흔히 먹방, 쿡방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너무 맛있다라거나 이렇게 약간 흔히 요리왕 비룡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 뒤에서 막 돈가스가 날아다니고 뭐 이런 리액션들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일상을 닮은 소박한 리액션들 그리고 소박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과잉이 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딱 중간 톤을 잡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일본에서 나온 콘텐츠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가정이 해체되고 뭔가 집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최대한 자신이 먹던 그런 집밥의 위로를 찾는다라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일본판은 확실히 그 어떤 위로, 치유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은 그 에피소드 중에 동일본 지진 관련 에피소드 나와요. 네. 일본에서 원래 동일본 지진 얘기를 좀 금기시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다루면은 어쨌든 그 상처가 다시 드러나고 사람들이 더 가슴 아파지고 또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아직 본격적으로 불거지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덮고 좀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영화 심야식당에서 그걸 그래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그걸 뭔가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자 하는 결과적으로 또 엄청나게 뭐 해피엔딩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심야식당만의 방식으로 위로를 하거든요. 심야식당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힐링의 컨셉을 이제 일본 사회 전체를 위로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좋게 평가를 많이 받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심야식당이 끊임없이 단순히 뭐 음식 드라마가 아니라 일본의 현실에 계속 그 발딛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를 이제 그런 위로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그 심야식당이 그런 트렌드를 잘 이어받아서 그냥 뭐 원작의 정서만 그대로 표현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을 텐데 이도저도 아닌 드라마가 됐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지금이라도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계속 제작 중일 텐데 네. 그렇다고 뭐 그런 여기저기서 그런 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수용을 해서
그거 좀 애매하네. 그거 쉽진 않네. 일단 세트장부터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김승우가 알박기 한 게. 그렇죠. 그 팔려갖고 일단 이제 나중에. 마스터라는 호칭부터 좀 네. 바꿔야 되거든요. 내일도 칸타빌레에서 센파이를 네네. 뭐 오라방이라고 이상하게 현지화를 해서 네. 엄청나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마스터라는 호칭부터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래야 되는 거죠. 그 김승우가 직접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마스터라는 호칭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오늘부터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식당 안에 이렇게 써붙여. 더 이상 마스터라고 부르지 사실 이 마십시오. 정도의 대사도 안 해. 항상 김승우 거기서 뭐뭐 항상 막 이렇게 하고 음식 주고 이것만 해 진짜. 세트도 갑자기 제가 이제 새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사를 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리고 세트장은 지금 본인이 새가 많아서 옮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영역 깡패가 와서 때려부수는 거죠. 내가 여기 빼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그 턱없이 좋은 코르벳 스피커도 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때려 부시고 다시 시작하지 않고서는 이게 정말 구제기를 보이진 않는데 네. 그나마 희망은 이제 이게 어찌됐건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좀 에피소드에서라도 좀 뭔가 그 한국의 현실에 진짜 발붙인 그런 이야기를 창작해야 될 그런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 이승환 평론가가 칼럼에서 썼듯이 지금 저 게이바 마담이라든지 이런 캐릭터가 빠졌는데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요즘 또 동성혼 이제 법정 심리가 시작되면서 또 한창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동성혼 부부의 뭐 에피소드를 다룬다든지 이러면서 하면 뭐 원래 이제 본래 취지도 좀 살릴 수 있고 네. 좀 더 깊고 풍성한 깊이가 있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우리들만의 그런 요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좀 생겼으면 하는. 네. 그래서 나중에 잉여 사롱이 잘 되면요, 잉여 사롱을 좀 그런 식당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참 그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하고 네. 지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한결같은 분이세요. 어쩜 이렇게 끊임없이 PPL 생각, 상표화 생각.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잉여 사롱이랑 되게 그 이미지도 잘 맞아요. 식당과 밥집.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이번 한국판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달이 네. 그 감독을 한 아, 음악인데 네, 김현보 씨 두 번째 달에 예. 김현보 씨.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엔딩곡은 뭘로 골라오셨을지를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네. 네. 엔딩곡 정말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딱 어울리는 뭐 두 번째 달에 명곡들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취지에 충실한 역시 심야식당 드라마에는 심야식당이란 곡을 엔딩곡으로 골라야 되는. 네. 네. 보드카레인의 심야식당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워낙 화제가 됐었어요. 2011년에 화제가 됐는데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 곡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고 네, 해서 맞습니다. 유해 매체 판결을 내렸어요.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가사를 보면요, 딱 요 대목이에요. 지금 내게 간절한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한 모금의 맥주 그리고 기름진 안주들. 이 대목이 뭐 아마 맥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술이 들어가면은 다 금지당했어요. 19금. 뭐 술과 담배 이런 게 들어가면은 네. 다 이게 식품을 만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전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나중에 공연도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연 제목이 무해한 심야식당. 심야식당 유해하지 않다. 무해한 심야식당에서 청소년들한테는 일부 무료로 와서 공연 봐라. 니들이 와서 공연 보고 이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판정해 달라라는 그런 약간 씁쓸한 이상한 한국의 그 잣대와 정서를 내세우면서 이 본래 콘텐츠를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드라마 심야식당도 그렇고 이 심야식당이라는 굉장히 이건 뭐 술 퍼먹고 죽자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고 아름다운 노래거든요. 음악, 예술, 콘텐츠 자체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바라면서 심야식당,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걸 이걸 놔두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먹는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 맞습니다. 네. 집에서 한번 해드셔 보세요. 네. OST하고 이거 하나 건졌네요. 지금까지는. 자, 가위바위보! 윈! 자, 윈.
이 사람들 정말 아니 이겨놓고 뭘 아니 나한테 지려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 아주 우리 그때도 우리 10,000원씩 우리 상납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페이스북 계정 페이지 그 커버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10,000원씩 삥 뜯고 계신 사진으로 바꿨더라고요. 네. 오늘 떡도 저희가 고스란히 상담하겠습니다. 진짜 마스터는 이분이에요. 예, 마스터. 네. 꾸르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원하는 걸 해주는 그런 식당이 있다. 그럼 뭘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돌발 질문이 갑자기. 네. 생각하고 계신 메뉴가 있으니까 질문을 던지신 거 저는 아닐까요? 네. 저 이걸 보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제 첫 화에 문어 모양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가 나오잖아요. 이거 어릴 때는 저는 비엔나 소세지도 사실 잘 먹기 힘들었고 커다란 소세지 있잖아요. 올림픽 소세지라고 하는데 커다란 거 이제 밀가루 엄청 많이 들어간 거. 어육 소세지 이거요. 커다란 거. 이거를 이제 쓸어 갖고 계란 옷을 입혀서 붙여준 도시락 반찬이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요즘 먹기 되게 힘듭니다. 어쩌다가 아주 소박한 백반집 가면 가끔 반찬으로 나와요. 그럼 그거 무지하게 먹죠. 엄청 먹고 막 한 2번, 3번 리필을 해서 먹는데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식당이 있었으면 가서 그걸 종종 생각날 때마다 먹을 것 역시 같아요. 밥이 아니라 응. 안주를 그렇죠. 맥주에다가 가지고 그거로 쥐거든. 그거 자체가 밀가루가 너무 많아서 식사가 돼요, 그게. 네. 뭐 해주고 싶은 아직 떠오르지 않나요? 아 저는 쫄면이요. 쫄면. 제일 좋아하는 게 쫄면이거든요. 오늘 빨간 옷을 입은 게 네. 쫄면 뭐 어떤 추억이 서려 있나요, 쫄면에?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입맛에 딱 맞는 쫄면이 늘 시중에 가면은 분식집 쫄면은 좀 평준화돼 그런 맛이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음식들이 다 좀 특히 쫄면 같은 경우는 매워졌거든요. 근데 마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간을 맞춰줄 것 같아서 딱 정말 제 입맛에 맞는 쫄면. 그런 네. 간이 된 쫄면을 먹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간만에 굴라시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굴라시. 그게 뭐예요? 그 굴라시라고 뭔가 좀 유럽 쪽의 요리 같은. 헝가리식 비프 스튜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김치국 같은 포지션인 거예요. 토마토 소스 같은 거에다가 이제 뭐 각종 뭐 감자랑이나 당근 같은 거 썰어 넣고 이제 이렇게 쇠고기 들어가서 이제 푹 끓여갖고 나오는 건데 옛날에 이제 홍대 입구 놀이터 옆에 실제 상호는 따로 있는데 다들 사랑의 굴라시라고 부르던 어떤 그 굴라시 집이 있었어요. 네. 한참 연재처 없어가지고 돈 얼마 못 벌고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데 바깥에서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홍대다 그러면은 2번 생각 안 하고 그 집을 갔었거든요. 돈은 없는데 사람은 만나야 되는 경우에 예. 누굴 만나 식사를 해야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도 돈이 없지만 나보다 더 돈이 없는 뭐 동생이라거나 후배가 있어서 밥을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굴라시 하나를 시켜서 그러면 막 빵하고 밥만 계속 리필해서 먹거나 뭐 그런 기억이. 아니 이렇게 너무 그러면은 민폐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나중에는 리필할 때 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가게가 없어져서 다른 데를 가도 사실 이제 그 집 같은 맛을 내는 곳은 이제 못 찾겠더라고요. 야, 굴라시. 네. 굴라시와 쫄면과 소세지 계란 부침을 해줄. 그러니까 사실 그런 한국판 식당이- 심야식당의 결말은 네. 이런 게 되게 현실적인 거죠. 네. 결국에는 그 오르는 가게세를 오른 가게세와 네. 리필만 무지하게 해내는 여러 명이서 와서 손님들. 하나만 먹고 하나만 시키고 리필만 네. 막 하는 그런 손님들 때문에. 그래서 막 네티즌들이 패러디한 그런 한국판 심야식당의 에피소드 제목들이 막 있어요. 가상의 제목들. 뭐 1화 뭐 파워블로거, 뭐 2화 뭐 돌아온 가게 주인의 아들, 뭐 3화 이영돈 PD의 습격, 막 이런. 그러니까 정말 네. 네. 아, 정말 한국적인 현상이네요. 4화 먹스타그램 그래갖고. 네. 예, 오늘도 이승환의 삼삼한 드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소스 멀티 유즈로 우리 곁에 찾아온 그 작품을 소개했잖아요. 심야식당. 이것도 일본발 원소스 멀티 유즈 컨텐츠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데스노트인데요. 이미 2편의 영화로도 개봉이 됐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이 TV 드라마로 만들어져서요. 일본 전문 채널 J에서 방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부터 방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고요. 33초 끝! 해냈다! 해냈다!
근데 문제는 일본 걸 어떻게 봐? 지금? 아니 어떻게 봐야 돼? 아니 일본 전문 채널 J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케이블 TV 그 중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